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이종혁 밀림인한 국민연합 대표,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추모 인파들이 뭐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네. 두 분도 네. 조문 다녀오셨고. 저는 지금 오늘로 4일째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서울시청 광장에 오신 시민 조문객들을 맞았는데요. 오늘 하루만도 수만의 조문객들이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시면서 조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노릇을 하시고 있는. 제가 상도동계에 저도 막내 세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러시군요. 그 조문 오신 국민들 어떤 표정,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영안실을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는 뭐 처음에 가서 큰 절을 올릴 때만 슬픔이 닥쳤습니다만은 딴 조문객 오실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요. 시청 광장에 오신 조문객들이 오신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줄곧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뭐 통곡하시는 분, 눈시울을 적시는 분, 대금을 부시면서 애도하시는 분, 또 과거의 민주화 시절의 인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 또 어린 학생들이 와서 정말 그 마음에 묻어나는 그런 조문을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종혁 전 의원은 상도동의 막내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정장선 의원님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 그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청와대. 그때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러셨군요. 그 김영삼 대통령 비서 출신이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 더 그렇게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거는 요즘 정치 상황이 너무 꽉 막히고 또 이렇게 통큰 지도자들이 안 보이니까 아마 더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통합과 화해 이런 말씀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가슴 아프면서도 그 유언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서거를 계기로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업적에 대해서는 역사적 저평가가 되어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거를 계기로 해서 그분의 소위 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 그리고 또 정치군인 척결, 부패 척결에 관련된 금융실명제, 재산 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들은 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정말 인간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지도자답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역사적 담대한 승부수를 던진 그런 획이 큰 그런 정치 지도자셨고, 그러니까 아마 정장선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점에 저도 참 동감입니다. 그런 류의 정치를 국민들께서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한국 정치에 과연 그런 정치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아마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클 겁니다. 그래서 더 이런 슬픔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양김의 그 큰 족적, 그다음에 우리 정치에 많은 획을 긋는 역사적 그 일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정주영 그 명예회장 100주기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탄생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더 이렇게 추모가 크고 애틋한 것은 우리 현재의 경제도 너무 어렵고 정치도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면서 우리 후배들이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그 다자정상 외교를 마치고 순방하자마자 빈소에 가서 조문은 했는데 내일이 이제 그 장례식 날 아닙니까?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건강이 뭐 감기나 여러 가지 과로가 좀 겹쳐서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참 쳐다보기가 안쓰러울 정도거든요. 아마 심신이 지쳐 계실 겁니다. 대통령 건강은 뭐 대통령 개인의 건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국가의 여러 가지 국익, 안위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내일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 결정은 내려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여성 대통령으로서 5년 단임 기간 동안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각종 개혁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한 걸음 진보시키는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사건건 지금 현재 사실은 의회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 아마 상당히 심신이 찢어져 계실 거라고 좀 보아지고요. 그리고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익과 관련되어져 있는 지금 외교 과로, 네. 지금 이제 참 쳐다보기가 참 가슴이 아리네요. 그래요. 예. 저는 하여간 많이 아프시다면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은 워낙 우리한테 큰 그 거목이셨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또 그러면서 뭐 우리 이종혁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혼자 하시지 마시고 좀 나눠서 많이 해서 좀 힘을 많이 분산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됩니다. 너무 혼자 많은 걸 하시니까는 아마 힘에도 붙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조금 심한 감기 몸살 정도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원래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국회, 직무유기 국회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관련 리포트 저희들이 잠깐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앉아서 민생 운운하는 립서비스만 한다고 질타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는 분발을 다짐하면서 야당의 민생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신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임을 명심하고 행동을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야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견인하고 통로를 만들기 위한 입법화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다며 발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것이 너무 작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국민들을 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원색적 표현을 동원한 논평도 나왔습니다. 주어 없는 유체이탈 화법도 부족해서 국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발언, 또 양당 대변인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의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정신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대의기구로서 국민께서 권력을 줘서 위임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현재 오작동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익과 상관이 없는 이런 정쟁에 몰두하는 이런 걸 보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국회나 의원에 대한 비난보다도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저는 간접 합법으로 호소하시는 게 아닌가, 답답한 심정을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12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이 이제 12월 2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예산을 제대로 처리한 적도 없었고, 또 정기국회를 넘겨서 임시국회를 또 만들어서 연말 1월 1일 전까지 간신히 통과시키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셨고요. 이제는 그런 것을 좀 고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면에서는 우리 국회가 이런 병폐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국회로 나가고,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 타협과 화합 속에서, 협의 속에서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또 대통령께서 너무 국회를 원색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마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상권 분립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잦은 말씀을 하신다. 그것도 네. 제가 볼 때는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 이렇게 처리해달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는 반드시 이런 패습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예.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회에 사용하는 언어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가치를 존중하는 스탠스를 대통령은 당연히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를 쳐다보시면서 느끼는 심정은 결국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의 지금 엔진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모든 부분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네. 또 대외적 환경 전부 다 위기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결국 뭐냐면 이건 저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권이 소위 집권 전략으로서 현재 정권을 담임하고 있는 정부를 망하게 하거나 혹은 업적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아까 정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제 야당이 만년 야당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5년 단임 정권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저렇게 경제를 살리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전 협조를 좀 하는 게 알겠습니다. 정치 도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이 뭐 합리적으로 토론하시니까 솔직하게 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는데 뭐 대통령 권한이 제왕처럼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선진화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뭐 법을 만들어주거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회의 권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장수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또 예. 국회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 또 청와대 간에 저는 많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절차들이 거의 없다. 지금 그러면서 여당은 이것을 이 청와대와 물론 청와대 지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라든가 토론 과정이 거의 상력되고 그냥 결정하면 이것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또 위에서 반발하는 이런 것들이 악습이 계속 반복돼서 생기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국회가 상당히 매우 크게 갖고 있는데 예, 갖고 있죠. 이걸 제대로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저 대통령께서 이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예. 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 갔다 순방 갔다 오면은 그냥 뭐 설명하는 자리 그래요? 그리고 예. 이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수시로 만나서 설명도 알겠습니다. 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과 대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아까 주신 질문에 답을 하면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회에 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께 호소하는 합법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은 이 국회가 그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선 국익과 당리 당략이나 혹은 그런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건설적 토의가 없이 이 비대화된 소위 더구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장치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주요 입법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히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그런 쪽 자세를 알겠습니다. 취하는 게 저는 옳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다뤄야 될 문제가 좀 더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상태에서 2차 민중궐기는 또 예정돼 있고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여기에 가세되고 있는 상태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또는 조계종, 뭐 한상균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조계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상균 그 위원장은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쨌든 그 법의 판단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그렇다면 저는 한상균 지부장이 위원장이 예. 저는 이런 종교 단체 가서 하소연하고 본인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본인이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은 스스로 저는 이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불교의 법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하늘은 결코 한 사람만을 적시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대한민국의 기본 법을 만약에 훼손하고 짓밟아서 그래서 법원이 국가가 있는 제도에 의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이상은 그것은 법을 어긴 범죄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물론 종교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할 기본적 정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앞에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을 적시게 해서는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숨어서 마치 자기가 권력의 희생자인 양 연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소리를 쏟아내고 또다시 2차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국민의 걱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대규모 시위 또 저런 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재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과정은 물론 저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전부 선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도 왜 저렇게까지 또 저런 게 생기고 발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나 청와대에서 뭐 너무 독주를 한다, 너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예, 정장수 의원 그런 겸허하게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예, 볼 때. 이번 그 집회가 광우병 파동 때의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집회가 다시 발생했는지도 깊이 천착해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 지적을 저는 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또 국민들의 일정한 그런 목소리 그것을 경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정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옳게만 저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광우병 사태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그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당시 광우병의 소위 주된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그 폭력 시위를 하고 소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우병 걸릴 듯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소용돌이를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결과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다 보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중에 할 수 있는 주장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소위 법치를 짓밟는 그런 과격 알겠습니다. 폭력 양태로 가는 것 이것은 저는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짧게 지금 한 전 농촌의 현실이라든 이런 것들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시는 항상 평화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정부도 이 사람들의 뜻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깊이 헤아려야만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헤아려야죠. 알겠습니다. 국민의 일부 목소리라도 헤아리는 게 그게 민주정부입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